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7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많은 성원화 부탁드리고요. 잘해야 되겠죠? 제가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고, 단순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올해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방송을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1호 경마 먼저 이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편성은 상당히 잔잔합니다. 오늘 1호 경마 아마도 제가 최근에 본 경주 중에서는 그나마 거의 변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편성에서 와 이거는 정말 축이 없다, 이거는 인기 마필이 아니다, 이런 경주는 거의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기 마필들의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승식 기준으로 봤을 때 30배, 50배 또는 999배당, 저는 이런 배당보다는 거의 10배 또는 20배, 자, 이 정도의 배당, 그러니까는 좀 강하게 들어갔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배당 쪽에만 보고 본다면은 오늘이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좀 그렇죠. 어차피 저도 고배당을 선호하긴 하는데 999 막건에 솔직히 강하게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경마의 메리트는 배당이라는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5배 또는 10배, 15배, 20배, 자, 이런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오늘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인기 마필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1경주를 강공략 정말 자신있게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1경주만 아니면은 한번 A급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일단 1경주는 강공략, 그리고 3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5경주입니다. 그리고 8경주 두 번째 A급, 여기 10경주. 자, 이렇게 강공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1경주, 3경주, 5경주 A급 메인, 8경주 A급, 10경주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에 따른 노림수 다 오픈합니다. 오픈하겠고, 조합이 또는 축, 주력, 방어에 따른 구분이 애매하면은 제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경주의 분석과 노리는 마필 다 오픈합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경주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강공략 경주. 자, 현재 인기로 보기는 마필이 바로 6번 마필, 7번 마필이죠. 하트K, 그리고 7번 흥맹부패. 저는 거두점하고 놓고 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에클레어스타라 마필. 에클레어스타. 정말 직전에 확연하게 변화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클레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마필이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직전 경주에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었었고, 와, 그런데 이 마필이 외곽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걸음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종반의 뒤시 매력 자체가 상당히 월등했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거리가 1400m 레이스. 저는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일단은 선행도 보고 추입도 보는데, 근데 25조 마방이 딱 그렇습니다. 이 25조 마방의 특성이 뭐냐면, 직전에 에클레어스타가 딱 탔던 그런 전개, 그러니까 후미권 외곽에 있다가 그대로 외곽 추입력을 발휘하는 딱 이런 전개를 정말 선호합니다. 이런 전개를 선호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추입도 믿음이 가는 마필이고요. 만에 하나 편성이 약하고 빠른 마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측에 밀고 나올 수도 있는데, 선행 전개에 이제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번 에클레어스타는 이번에 축입니다. 저는 오픈합니다. 이 마필이 축입니다. 1번 마필 강력하게 믿고요. 자, 2위권에서는 앞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6번, 7번인데, 이 뒤에 마필을 굳이 나눈다라면은 딱 답이 나오죠. 직전에도 종반에 탄력을 놓고 보면은 흥행불패의 뒷심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7번이 6번보다는 센 마필.
인정합니다. 7번 마필. 이외의 마필 중에 이제 변수가 있다라면은 9번 EH 코코. 이 마필의 선행 버티기인데 안고가 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1번이 직전과 동일하게 추입 작전을 선택을 한다면은 9번이 또 선행입니다. 그리고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종반에 걸음이 좀 무뎌지는 듯한 모습이었고 또한 편성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의 타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나섰던 마필치고 지원 F타임이 13초대 3롱 타임이 38초대라면은 이거는 충분히 뒷심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9번 마필은 노림수의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 오픈했습니다.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공략 경계되고요. 부동의 축입니다. 자, 이거는 불변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7번, 9번인데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나눠야 되겠죠. 근데 6번은 7번을 못 이깁니다. 7번이냐 9번이냐 저는 한방 주력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1경주긴 합니다만 이미 토요 경마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 또는 모래수분화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선행이냐 취입이냐 이 구분이 확실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EH 코코 9번 마필 같은 경우는 선행류 마필이고요. 그리고 7번 마필 같은 경우는 흥행불패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로를 확인해 본 다음에 주력 방어에 임팩트 있게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로 1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리준비의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뭐 인기마 간의 접전이고요. 다만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고 어떤 마필 믿고 하느냐 이 부분이 나름대로 관건인 경주입니다.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가. 먼저 주목할 마필은 1번 더선 파이터입니다. 자, 이 마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1경주에 에클리어스라는 마필과 맥을 좀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선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행사 때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데뷔전 때 이 마필은 선행을 받습니다. 또는 선입전개를 펼쳤는데 종반의 걸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 이 마필이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생각보다는 걸음이 나아졌고 직전 경주는 완벽하게 방점을 찍었죠.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았고요. 자, 그래서 이 편성 자체가 그다지 뭐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선 파이터의 그런 능력 또는 뒷심의 경쟁력에 이번에 1300m의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믿고 하시면 됩니다. 1번 마필 더선 파이터는 죄송합니다. 더선 파이터는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배팅축입니다. 1번 마필 믿고요. 자, 이제 2위권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이제 2번 마필, 4번 마필, 7번 마필, 11번 마필이 많이 팔리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썬더 스피드의 그런 매력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뭐 그냥 초반에 강하게 밀면은 앞선에 붙을 정도? 뭐 이 마필의 뒷심도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크레이지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덩치는 큰데 그렇게 임팩트 있게 매서운 추임력은 아닙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죠. 4번 퍼스트쇼, 네이처인 2번 미스터 파워. 미스터 파워 같은 경우는 직전에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게 이 마필은 직전에 공백기가 있었죠. 4개월간의 공백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 공백기가 있었는데 공백 이전보다는 분명히 마필이 많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 또 한 번의 이현종 기수의 재기승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입니다. 정상적인 주기. 그래서 이번 미스터 파워는 일단은 주목할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2번 마필. 4번 퍼스트쇼 같은 경우에는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퍼스트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취비 다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저는 일단 뭐 최적의 내측의 선입 전개 또는 기습 선행까지 가능한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뭐 선입 전개를 펼친다면은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끈끈한 뒷심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번 마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필들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1번은 부동의 축이고 2번, 4번 소위 말해서 이제 홀짝 게임으로 저는 봅니다. 1번 축에 2번 미스터 파워, 4번 퍼스트 쇼.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경주, 크게 변수 없는 경주는 저는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니다. 오히려 이런 경주가 분석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될까 안 될까 또는 정말 이 마필들이 안 될까 라는 쪽에 고민을 하는데 말씀드렸죠. 이 마필들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더선 파이터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미스터 파워, 4번 퍼스트 슈 EDM 마필 홀짝 게임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두 번째 강공량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1경주, 3경주 또는 5경주까지 A급 메인까지 오전에 강공략 경주가 좀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뭐 전반부 레이스, 후반부 레이스 이런 게 중요치 않습니다. 딱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제대로 적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너무 약하게 여러분들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반에 이기면 그냥 화끈하게 이기시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날입니다. 물론 후반부에도 자신있게 준비된 경주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전장에 너무 이렇게 조절하실 필요는 없다. 기회가 있을 때는 또는 여러분들께서도 느낌이 오셨을 때 뭐 제가 추천드리는 게 다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느끼셨을 때 느낌이 온다라면은 강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경주는 제가 전적표로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전개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려 볼까요? 7번이 제가 볼 때는 선이 가장 유력합니다. 앞선에 나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2번 마필, 핑크레이디, 그리고 10번 사라몬드, 그 다음에는 3번 페더럴 프레스, 4번 스피닝 붐, 여기에 6번 마필 세네파크. 딱 이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는 7번 아니면은 10번 또는 2번 마필의 앞선의 전개, 경합.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번 마필의 선행이 가장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3번, 4번, 6번. 이 마필들이 후미권에서 이제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하는 딱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이 구도를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은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죠. 자, 문세영 기수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피닝 붐의 주행심사 데뷔 전에 호흡을 맞췄던 기수입니다. 웬만해서는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딱 기승했던 마필들은 나름대로서는 자신감이 있다. 자존심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또는 3번까지는 탑니다. 근데 이번 경주 4번 마필이 아니라 외곽에는 7번 베스트 위즈 쪽에 기승을 하고 있고요. 베스트 위즈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 데뷔전 때는 종반에 선행을 나섰지만 걸음이 종반의 걸음이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뎌지는 걸음이었죠. 거의 지원 F타임이 15초 1이었고요. 그런데 직전에는 편한 선행이 아니었지만은 거의 선입 경합 속에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판단은 뭐냐면은 이번에 1200m 레이스라면은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이거는 버티기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7번 마필. 반면에 10번 사라문드는 뒷심이 너무 없네요. 게다가 내 측에 있는 8번과 2번이 죄송합니다. 7번과 2번이 빠르기 때문에 10번 마필의 기대치는 저로서는 크지는 않다 봅니다. 10번 마필. 여기에 말이 복병말이 2번입니다. 핑크 멜로디인데 자,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4세 앞말이 이제서야 데뷔를 한다? 두 가지가 있죠. 정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디가 아팠거나 두 가지인데 뭐 어떤 점을 다 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12월 8일 이미 이마피로 올해 3월 3일이었죠. 작년에 3월 3일에 주행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 휴양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8일 주행사를 치렀는데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두 가지가 스타트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요. 뒷심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항상 말씀이 됩니다만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 뒷심이 없었던 마필들이 이렇게 걸음이 났다는 건 물론 3월 3일 같은 경우는 뒷심이 있었습니다.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가 정말 많이 보완이 됐다는 것은 마필이 성장을 한 겁니다. 오히려 예전 대비해서는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분살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층 더 완성도가 오히려 높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핑크 멜로디가 이번에는 선행 또는 내측의 선행권에만 붙어도 제가 볼 때는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맞빌로 손색이 없습니다. 7번 맞빌. 그리고 올라오는 맞빌들이 이제 3번, 4번, 6번이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4번 맞빌은 문세영 기수 딱 교체가 되는 순간 또 이렇게 뒷심의 위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4번 맞빌. 반면에 이제 3번과 6번인데 추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세네파크죠. 세네파크. 자, 대략적인 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개로 넘게 보여드리면 7번, 그 다음에는 7번, 그 다음에는 2번, 10번, 그리고 3번, 4번, 6번인데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마필 7번, 2번, 6번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7번, 2번, 6번. 자, 현 시점에서는 7번 마필 문세영 교수의 베스트 위즈를 일단은 축으로 좀 유력하게 보고 있긴 한데 자,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번 마필, 6번 마필의 충마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7번, 2번, 6번은 강하게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이외에 받치기 맞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마필 베스트 위즈, 2번 마필 핑크 멜로디, 6번 마필 세네파크, 3두의 마필을 필히 강하게 주목하셔야 되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것도 변수가 없네요. 강축의 2위권에 딱 두 마리인데,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점을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현장의 마필의 상태를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당연시 되듯 보이지만은 그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게 능력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4경주는 뭐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강축은 바로 이 외곽에, 내측에 있는 3번 풍은지마입니다. 풍은지마. 자, 이 풍은지마가 데뷔전 때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승을 했고, 그래서 자신감있게 과천시장배라는 대상경주였죠. 출전을 했는데, 이때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뭐 자세히 보시면 이제 풍은지마 같은 경우가 직전에는 빠르고 강한 맞빌들이 엄청 많았었죠. 국산 2세 맞빌, 강하고 빠른 맞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맞빌이 외곽 14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전혀 맞빌의 능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전개가 안 나왔고요. 또한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만 이제 우승 유력 후보가 이클립스 벨이었죠. 이때 문세영 교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풍은지마는 푸르칸 교수의 기승이었습니다. 이전의 풍은지마는 다 문세영 교수의 기승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상대 마필이 없기 때문에 문세영 교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뭐 3번 마필에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뭐 단 하나 일반적으로 이제 마필이 상승세를 딱 타다가 기세가 꺾였을 때 마방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워낙 상대 마필 자체가 약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전개점도 정말 좋고요. 그냥 선행입니다. 선행 가능성. 근데 뭐 굳이 선행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선입 전개 하다못해 제가 볼 때는 추입도 될 것 같습니다. 추입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믿음이 가는 마필입니다. 3번 마필 일단은 믿고요. 자, 2위권에서는 바로 외곽에 있는 8번 마필 아치클래스 그리고 7번 금악스타인데 자, 이거는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아치클래스 상당히 좋죠. 자, 이 마필이 이미 승급하기 전에 1분 14초 8했다는 기록으로 1200m 레이스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8번 마필. 근데 이 8번 마필이 좀 아쉬웠던 게 직전 경기에 3코너로 도는 시점에서 이 마필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3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7번 마필보다는 8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8번 마필. 이외에 마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4경주는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뭐 3번 풍은지마 강추로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8번 그리고 7번 세게 보는 마필은 8번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3번의 기본적인 축으로 8번 그리고 7번입니다. 자, 이렇게 4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정말 이거는 고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인기 순위대로 끝난다면 이거는 아마
1번, 8번이 복승식 3배 정도 나올까요? 그런 정도의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자, 근데 제가 왜 이 경주를 오늘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먼저 이 경주는 1번 금세, 그리고 8번 도끼 드래곤, 3번 찬란한 폭풍, 7번 퍼프링크로 먼저 압축을 했습니다. 자, A급 메인에 여러분께 다 오픈했고요. 1번, 8번, 3번, 7번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고민을 할수록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입니다. 먼저 말해 1번 금세입니다. 자, 금세라는 맛빌이 데뷔할 전에, 그러니까 데뷔전이었죠. 정말 최선 선행 강공을 펼치면서 이 맛빌이 준우승을 했고요. 지난해 8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역시나 포화줄의 선행 출혈을 했지만은 버티지를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선행 전개 KT 했죠. 준우승을 했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 또 한 번에 우승을 했는데, 이거는 뭐 가해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금세는 정말 운이 좋은 게, 주로의 이점도 있었고, 물론 이제 직전에는 양관주리는 했습니다만, 이전에 다습주로 포화주로, 게이트 운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거는 가해적인 얘기고, 중요한 거는, 금세라는 맛빌이 과연 뒷심이 아주 그렇게 위력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맛빌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또는 고가의 맛빌입니다. 이 맛빌이. 근데 이전에 이렇게 뒷심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썩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직전 대비 거리가 1300, 100m 늘었고요. 부담 중량은 2.5kg 늘었고, 안장은 오수철 기수가 잘 타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량을 받는 신인 기수입니다. 자, 그러면 뒷심에서 이렇게 100%의 믿음이 조금은 아쉬운 맛빌인데 선행은 나설 수 있겠죠. 근데 거리가 늘고 부담이 늘고 안장이 교체가 됐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1번 맛빌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말해 8번 도끼 드래곤. 자, 이 도끼 드래곤이 이게 문제인데 지난 9월 16일이었죠. 이때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찌감치 앞선을 좀 강탈을 하면서 거의 7만 신차에 여유있게 우승했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 편성이 여러분들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닙니다. 이 편성이 이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인데 10월 22일이었죠. 뭐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약간의 그런 출발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 근데 뭐 무리 없이 선의권에 붙었고요. 선행을 못 나섰지만은 그래도 다소의 외곽을 돌았지만은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생각 외로 종반의 걸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또 한 번의 금세라는 마피가 대결을 펼치는데 이때 문세영 기수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도 나름대로 이제 중후미권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걸음 자체가 아주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마필이 또 한 번의 인기순위 1위가 예상이 되고요.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워낙 9월 달에 보여줬던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는 항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부경의 19조 마방 그리고 기승 기수들 서원의 문세영 기수 또는 마필의 그런 이름에서 풍기는 그런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마필은 뭔가 좀 세 보인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그에 따른 임팩트는 9월 달의 경주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도끼 드래곤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 마필일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편성에서는. 자, 그래서 주목할 맛빌이 바로 이 퍼프링크입니다. 퍼프링크 같은 경우는 4세 맛빌이 났는데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전의 맛빌의 중반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퍼프링크나 맛빌이 스타트가 그렇게 느린 맛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의 거리가 1300m 레이스 또는 직전에 좋은 호흡을 보였던 김초록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겠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3번 찬란한 폭풍입니다. 추임력만 놓고 보면 돋보이는 맛빌이죠. 정말 이거는 선익먹 맛빌이 불안하다라면은 그냥 이 맛빌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또 2kg 늘었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인 겁니다. 이 맛빌. 자, 그러면 이 5경주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자,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제가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하는데 일단은 4대 맛빌
1번 마필, 3번 찬하는 폭포, 여기에 7번 퍼플잉크, 8번 도끼 드래곤. 자, 인기 마필은 1번과 8번인데 저에 따른 노림수는 오히려 3번, 7번입니다. 저는 3번, 7번 중에 일단은 충마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심 마음속으로는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제가 1번, 8번 당연하게 1번, 8번의 한 방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편성에서 다양하게 현장에서 뭐 체중도 체크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저는 확인을 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 편성은 3번 찬란한 폭풍, 7번 퍼플잉크 이 뒤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주목하겠고 최종적인 충마 선정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다 설명드렸고요. 자, 오경주 오리지미 된 세 번째 강공략이자 메인 경주입니다. A급 메인으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기회로 보여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보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편성도 역시 제가 먼저 마번호 한번 오픈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8번 마필 올해 다 함께, 4번 KNT 조원, 2번 마필 세터데이, 7번 마필 한강파워, 3번 라파이트까지 이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저에 따른 최종적인 그야말로 정리된 마번입니다. 8번, 4번, 2번, 7번, 3번.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충마 선택에서는 2뒤의 마필이 상당히 이렇게 보입니다. 4번 KNT 조원, 그리고 외곽에는 8번 올해 다 함께. 저는 이 편성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썬더 프린스 능력을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이 부담 중에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이네요. 자, 물론 이제 직전 대비 0.5kg가 감량이 되긴 했습니다만 56.5kg면은 여전히 좀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8번 올해 다 함께. 관건은 물론 이제 이번 경주 올해 다 함께는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승 도전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관건은 이 마필의 거리 경험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1700은 안 뛰어봤죠. 1300까지는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는데 과연 1700m 레이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에 대해서 모계열통이 어떻고 도시지 인덱스가 어떻고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 사항일 뿐이고 아무도 모르는 게 1400m 레이스 안 뛰어봤죠. 1700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건데 일단은 능력은 가장 세다. 거리가 관건인 마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이제 8번이냐 4번이냐인데 자, 이 KNT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는 1700에 충분히 많이 뛰었습니다. 거의 적정거리죠. 이 마필이 뛰었던 거리는 거의 17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반에 약점이 정말 심합니다. 늦발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자, 이거 8번이 축이냐 4번이 축이냐에 따른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올해도 함께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주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내심 마음속에 조금은 기우는 마필은 4번입니다. KNT 조원. 초반에 늦바라 하는데 이 마필이 그동안의 전기를 놓고 보면은 4코너를 돌 때쯤에서는 어느새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까지 이 마필이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나서부터는 중반에 경쟁을 하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되고 공백 기회의 두 번째 경주만의 내용이 좋았던 게 직전에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PNSI라는 마필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쳤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의 마필이 버티는 경주에서 이 마필이 올라온 겁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앞선이 버티면은 거의 바닥 추입형 마필들이 올라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마 추입마의 조합은 쉽지는 않다. 근데 직전의 내용 자체는 그래서 좋았던 겁니다. 부중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거리 경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마필에 대해서 이제 2회 마필은 2번 마필도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죠. 2번 마필 그리고
3번은 일단은 선행. 이번에 보시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3번 아니면 외곽에는 9번인데 9번은 뒷심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너무 미흡하고요. 반면에 3번은 편하게 나서면 이 마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도 일정 부분 상당히 경합이었습니다. 경합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나선다면은 가능성이 둘 수 있는 마필 바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경주 일단 오류의 마필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번 세터데이, 라파에트, 그리고 KNT 조원, 여기에 한강파워, 올해도 함께. 한강파워의 설명이 좀 빠졌나요? 한강파워는 제가 이렇게 적은 김에 그냥 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29일이었죠. 여러분들 한번 전적표 한번 보시면 10월 29일 같은 경우는 여력이 정말 많이 남았었는데 직전에 보니까는 약간의 이마필이 4코너를 돌고 나서 직선적으로 접어들기 전에 약간의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약간 서둘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마필 오히려 종반의 걸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정말 참고 줘야 되는 마필인데 뭐 크게 이렇게 강하게 저는 능력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마필에 대해서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마필도 거리에 따른 검증은 필요하죠. 1400은 뛰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경주는 충말선은 과연 4번이냐 8번이냐 이에 따른 고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저는 4번을 그래도 좀 더 유력하게 봅니다. 물론 이거는 현장 주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주로를 봐야 됩니다. 8번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4번 쪽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우선순위는 8번이죠.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이 선행을 나서면은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7번, 8번인데 우선 주목할 마필은 4번, 8번, 3번입니다.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거는 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단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은 이제 5번, 6번, 8번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5번, 6번, 8번. 자, 이 고만하루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롭게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4등급에서도 충분히 강자급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고만하루. 그동안에 좀 많이 아쉬웠던 전개, 기승기수의 호흡,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의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직전에 메디슨 카운티였죠. 메디슨 마운틴. 자, 이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우위를 점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슈퍼액터도 이겼죠. 티즈에너지도 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54.5kg의 부담 중량 2.5kg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 중량 하는데 성장세의 2세, 3세 마필들은 하루가 다르게 힘이 차기 때문에 뭐 2kg, 2.5kg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5세 마필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일정 부분 드러난 마필 같은 경우에는 2kg, 3kg, 4kg, 5kg는 엄청나게 이게 가중이 됩니다. 그 부분이 변수입니다. 고만하루. 자, 그리고 6번 태평유로. 정말 좋네요. 이 마필은 최근에 3번의 경기에 추임력을 놓고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추임력만큼은 정말 돋보이고요. 뭐 승급전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거리가 1800m 레이스죠. 안 뛰어봤지만은 저는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력이 정말 좋고요. 관건은 이 마필이죠. 과연 메디슨 마운틴 마필이 선행을 나설 곳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마필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아마도 직전의 경주를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직전의 경주의 내용을 이렇게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번에는 상당히 조금은 접촉을 해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가 돼야지 맞죠. 근데 이번에 인기순위 1위는 5번 고만하루고 그 다음에는 6번이냐 8번이냐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은 이번에 8번 놓고 때려야 됩니다. 8번 마필 놓고 때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메디슨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상 경주를 출전하기 전이었죠. 9월 17일 이전에 선행, 선입, 추입이 다 됐던 마필이고요.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최근에 일간 스포츠배 그리고 경상남도 지사배 이게 편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원더풀 슬로 즐거운 여정 이미 1등급, 2등급에 가 있는 마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편성 자체가. 그러면 직전에 일반 경기 이 마필이 왜 못 뛰었느냐?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 경주 그것도
부경 원정까지 장거리를 뛰었던 마필 대상 경주를 준비한다는 거는 이게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는 일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마필이 뭐 안 갔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저는 패배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초루 기수의 안장교체 또한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최적의 여건입니다.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PNSI인데 이 마필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2kg를 짊어지고는 메디슨 마운틴이 선행을 받으면은 저는 그냥 버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은 메디슨 마운틴을 저는 인정합니다. 8번 마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두에 말씀드렸던 6번 마필 태평이로 5번 고만화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 2회 마필 중에 그나마 이제 변수가 되면 이제 바로 2번 PNSI라는 마필인데,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PNSI도 최근에 3번의 경주의 내용은 정말 눈에 띄게, 와, 저 마필 정말 좋아졌구나.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경주력이 올라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PNSI. 그리고 이 마필은 특히나 이역 기술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에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8번 메디슨 마운틴의 선행을 받고 바로 뒤에 또는 옆에 선입권이 이번에 붙으면은 이거 그대로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번 축에 2번 안고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인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축은 8번 메디슨 마운틴 인정합니다. 그리고 2위권에서는 5번 6번, 2번인데 실질적으로 보여준 성적은 5번이 가장 세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6번, 2번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늘어난 부담 중량이 만만치는 않다. 특히 8번의 추임력이 정말 좋다. 그래서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6번, 2번을 우선 주목하고요.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고만화로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이고 두 번째 A급 경주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막 A급 경주가 되겠죠. 물론 이제 10경주가 강공략으로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자, 일단 8경주 쪽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립니다. 8경주 A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고민을 하나는 줄어들었습니다. 강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3번 나이스 타임입니다.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때 5위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정말 좀 아쉬웠죠. 전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했고요. 그러면 제가 앞선에 메디슨 마운틴을 맞비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대상 경주 출전했던 마필은 그 다음에 일반 경주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마필을 왜 믿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한테. 게다가 부담 영향은 57.5kg의 부담 중량.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직전에 브리더스컵 때 이 마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뭐 경합 속에 치열한 선행 경합 속에 이런 전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렇게 무리했던 운영은 아니었습니다. 전개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아낄 이유가 없는 게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이스 타임이 뭐 능력차가 한두 사이즈 정도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번 마필을 의심한다? 저는 그런 판단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나이스 타임. 아마도 이 마필은 꾸준하게 이게 컨디션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뭐 좀 빠르면 이제 4월달이 되겠죠. 그리고 5월달, 6월달인데 올해 3간대회. 3간대회를 이 마필은 엄청나게 마마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직전에 말씀드렸죠. 5위에 그쳤지만은 그때 나왔던 마필들이 아마 이제 올해 3간대회 대결을 펼치는데 전개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주는 문세영 기수의 또 첫 기승입니다. 아마도 올해 이번 경주의 성적이 좋으면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조건 의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나요? 3번 마필 믿고 하시면 됩니다.
관건은 3번을 믿는데 과연 이제 2위권이 어떤 마필이냐. 자, 현재 팔리는 마필이 뭐 챌린지 삭스, 추입형 마필, 드림플레이, 추입형 마필, 뭐 이런 마필들 많이 팔리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 마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선행마가 아닙니다. 거의 선입형 마필, 추입형 마필. 그리고 무리해서 앞선에 57.5km를 짊어지고 선행을 나서려고 막 할 수는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앞선에서 이번 경주는 버틸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3뒤의 마필이 가능권입니다. 바로 1번 나올려고, 그리고 5번 두손 클래식, 외곽에는 9번 비아리카, 3뒤의 마필입니다. 근데 3뒤의 마필 중에서도 일단은 여지는 있지만은 나올영웅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두 번의 경기를 딱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이전에는 선행 출회가 됐었죠.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의 경주는 따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나름대로 마방에서는 이 마필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아마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장 유리한 마필은 두손 클래식과 비아리카입니다. 이 마필들이 앞선 전개가 기대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두손 클래식 만약에 나서면 될 것이냐, 1400 버틸 수 있느냐. 직전에 기습적인 선행이었는데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승급전이 납니다만 부중의 이점을 감안해 본다면, 또는 최근에 문정균 교수의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면 버틸 여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아리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들이 아주 빠르지는 않는데 때리고 나오면 선행 받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올라오는 마필은 바로 6번 파인캠프라는 마필. 파인캠프 직전에 너무너무 후미권이었습니다. 종말에 올라온 탄력감은 엄청나게 매서웠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력방어를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A급의 추근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능권은 두손 클래식, 비아리카, 파인캠프, 그리고 1번. 1번은 제가 왜 보냐면 물론 이제 따라가서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마필이 기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각질 변경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따라가는 모습을 저는 포착을 했는데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1번 게이트에 있죠.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고, 3번을 추구로 해서 이제 5번, 9번, 6번, 1번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선택을 할 텐데 아무래도 앞선에 나설 수 있는 5번과 9번이 기회가 아닐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현장 주로 체중 파악해 본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3번 축에 5번, 9번, 6번, 1번까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두 번째 급 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좀 쉽게 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본다는 게 이제 충마 인정입니다. 바로 4번 마필 신한 특성입니다. 자, 이 편성이 이게 약하진 않습니다. 절대 약하진 않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신한 특성 이번에 선행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받아가지고 버티느냐 아니면 못 버티느냐, 이것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버틴다 쪽에 한 표를 줍니다. 그만큼 최근에 신한 특성의 경기력은 정말 좋고, 이 마필의 특징이 정말 거구의 체형의 마필인데 정말 빠르고 정말 스피드가 있고 정말 유연합니다. 마필 자체가. 그래서 장거리에 따른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등치가 크지만 장거리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1400까지는 유연성 있게 대처가 되는 마필, 또는 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확신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신한 특성입니다. 부담 유형도 크게 늘지가 않았고요. 그러면은 2위권에 주목할 마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 붉은 마드레가 최근에 취임력이 정말 좋죠. 승급전이고요. MJ 베스트, 이 마필은 제가 좀 이따 서면 됩니다. 그리고 금빛마 장비 무지개인데 장비 무지개는 승급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부진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부진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마방에 따른 취재 내용도 그렇고요. 일단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직전의 내용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근과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호전된 모습의 박태종 기수다. 특히 이 마필은 박태종 기수가 거의 적인 기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이 안고 가야 됩니다. 내용도 있겠고 원래 보여줬던 거람도 있습니다. 이상만 없다라면은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반면에 금빛만은 저는 삭제를 합니다. 이마비는 56.5km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문세영 기수라면은 혹시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정정희 기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담 중량이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부담 중량을 무시하는 겁니다. 56.5km면은 이마비는 쉽지는 않다. 금빛마 부담 중량 때문에 제가 저평가합니다. 자, 6번 MJ 베스트인데 제가 아마 이마피는 예전에도 3등급에서는 아마 적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3등급에서는 정말 센 마필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 마필이 고부담 중량 때문에 계속 안 됐던 마필인데 그래서 마바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궁여지책으로 11월 달에 이상규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을 받고 뛰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걸음이 나쁘지 않았고요. 직전 경주가 100미였는데 아마도 이렇겠죠. 이 직전 경주의 이상규 기수가 설마 되겠어?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참고와 산발을 쓰는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예전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던 또는 준우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아무튼 직전에는 워낙 최근에 부진하다 보니까는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내축 추입인데 거의 들어올 뻔했습니다. 엄청 아까웠겠죠. 왜? 이거는 기승기수들이 더 잘합니다. 이 마필은 힘이 정말 많이 남았구나. 그래서 이상규 기수의 또 한 번의 아쉬움 때문에 다시 한번 기승의 요청이 있었고 마바에서는 수락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감량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사연이 있는 마필인데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이고 중요한 거는 팩트가 MJ 베스트가 53을 짊어졌을 때 안장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과연 될까? 제가 볼 때는 됩니다. 이 마필 센 마필이고 특히나 이제 이상규 기수가 타가지고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기승 기수의 자신감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6번 마필 그리고 3번 붉은마 그러니까 5번 붉은마들에는 그러니까 승급전에 임하는 마필이랍니다만 최근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는 4번 마필을 일단은 저는 추로 인정합니다. 선행 버티기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올라오는 마필 5번 붉은마들의 MJ 베스트 6번 금빛마 8번 장비 무지개인데 저는 금빛마 삭제한다 말씀드렸죠. 5번 6번 8번인데 아마도 제가 노림수는 6번 쪽에 좀 더 강합니다. MJ 베스트를 일단은 우선순위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붉은마들의 그리고 장비 무지개의 변화도 봐주셔야 됩니다. 왜? 좋아졌기 때문에. 4번은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서 5번, 6번, 7번, 8번 이 중에서도 6번, 8번, 5번을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인기마 간의 접전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인기마비 간의 접전이고 먼저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거는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합니다. 이거는 추입이 기회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절대 약세가 아니고 거리가 1200m 레이스라는 점이 일단은 정말 포인트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이고요. 5번째 강공략 경주네요. 정말 확실하게 한번 적중을 할 수 있는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기로 보이는 마필은 이제 7번 에이펙스 그리고 5번 SI 코코인데 저는 5번 마필 믿습니다. 자, SI 코코의 능력에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이편성이라면은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자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SI 코코나 마필이 직전 대비 또 부중이 늘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부담 중량 늘었지만은 거리 부담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1200m 레이스. 자, SI 코코나 마필이 선행 1변도냐? 아닙니다. 이거 1200m 레이스면은 어떻게 타든 간에 저는 온다고 봅니다. 선행, 선입, 추입. 자, 이 9월 9일이었죠. 이 G수 트로피 특별 경주, 영영삭스, 세네킨, 라운드 포인트, 썬드래곤. 정말 슈퍼 피니쉬의 엄청 센 편성이었죠. 그래도 이 마필은 약간의 늦발을 하고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센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5번 마필.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추입형 마필을 일단은 다 배제합니다.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7번 에이픽스, 4번 우아룡. 여기에 최고의 키를 주는 마필은 6번 스탈렛. 자, 이 스탈렛은
이마필이 선입권에 딱 붙는 순간 절대 만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제가 이마필은 기복이 좀 있고 최근에 부진하긴 합니다만 3등급에서는 이미 8월 20일이었죠. 이때 금빛만 하는 마필가 맞짱을 떴던 마필입니다. 동일 부종을 짊어지고도 머리차의 대결을 펼쳤던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는 편한 선입은 아니었죠. 거의 선입 전개, 중후미 전개, 중후미권 전개 아니면 추입 전개 이런 전개였는데 이번에 이마필이 초반에 때리고 나와가지고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일단은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포지션이 딱 나온다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6번 스탈렛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마필. 7번 에이펙스도 직전에 보셨듯이 일단은 선행전개 또는 선입전개 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자, 이게 우아룡인데 자, 여러분들 보실 게 우아룡은 아직까지는 3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직전에 대상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요. 이마필이 이전의 경주를 보더라도 절대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죠. 기분 좋은 말이란 마필은 이마필이 이겼습니다. 센 마필입니다. 기분 좋은 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마필이죠. 센 마필이고 직전에 비록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 강했던 빠른 편성에서 이마필이 그래도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선입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것도 외곽 게이트에서. 그러면은 이번에 51km를 짊어졌는데 내 측의 선행 또는 선입이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죠. 우아룡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경주는 일단은 제가 SI 코코넛 마필의 믿음의 마필을 함께 먼저 언급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 마필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이거는 앞선에서 끝난다. 유력한 마필 우아룡 4번, 스탈렛 6번, 그리고 7번 에이펙스. 실질적으로 노림수는 2마리입니다. 강하게 우선순위를 봤을 때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우아룡, 6번 스탈렛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7번 마필도 가능권입니다. 최종 판단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일단 이 경주는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우아룡, 6번 스탈렛, 7번 에이펙스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마지막 준비된 강공략 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레이스. 강축이 있지만 이거는 2위권에 좀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경주죠. 오늘 흐름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인데 이거 주력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고 항상 적중을 해도 방어는 방어인 겁니다. 주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11경주 바로 외곽에는 10번 라운포레스터 마필. 딱 그런 케이스죠. 라운포레스터 마필이 올해 4월달에 대상경주, 6월달에 오크스 대상경주, 7월달에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 직전에 트로피 MGC 경주까지 정말 힘든 일정과 여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전에 일반 경주 여지없이 부진했었죠. 그러니까는 직전에 부진했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전개도 이마필이 너무 후미권 전개였는데 직전에 부진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마필이 이제가 4세가 된 앞말이 엄청나게 강행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는 출전기가 조금은 길어졌고요. 이번에도 또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근데 직전과 보시면은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이전에 이마필이 대상경 출전했던 그런 패턴, 그러니까 숫보 4바퀴의 그런 패턴을 이번에는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직전에는 숫보가 1바퀴밖에 없었죠.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직전에.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믿고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쉬었고 이미 한숨 돌렸고요. 10번 나운프레스트 일단은 주문합니다. 관건은 바로 9번 승부사인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련이 남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5세 마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국산마만 놓고 본다면 센 마필 중에 한 마리가 9번 승부사입니다. 근데 제가 직전에 딱 본 이유, 본 바로는 물론 이제 직전에는 약 7개월간의 거의 6, 7개월간의 공백 기회에 출전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직전이 정말 기회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54kg의 부담 중에 이마필 능력이면 이거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건데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의지가 약했던 것도 아니고요. 중반에 추진을 했을 때 탄력이 예전의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한 번쯤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만약에 터지면 이마필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많이 터진다면 9번 승부사. 정말 능력 있는 마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배당 마필입니다. 일단은 저는 여지는 좀 남겨두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 꺼내둘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8번 그레이캣. 정말 이 마필도 제가 2등급에서는 정말 센 마필입니다라고 했었는데 공비기 이후에 3번의 경주, 4번째만 이 마필이 변화를 보여줬네요. 센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는 3번 참 좋은 친구, 그리고 1번 장산 포이즌인데 저는 여기서 선택이 필요한 게 일단은 제가 10번 마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10번은 저는 축으로 인정합니다. 라운프레스트 축 인정이고 가능 꺼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8번 그레이캣, 여기에 3번 참 좋은 친구, 1번 장산 포이즌, 그리고 9번 승부사까지 이 마필이 가능권인데 저는 우선순위 놓고 봤을 때는 8번을 좀 강하게 주목을 합니다. 그레이캣. 자, 이 마필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센 마필이다. 센 마필이라 했는데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제 면이 안 섰지만은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이 마필은 정말 많은 거를 보여줬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복병은 9번인데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터지면 9번입니다. 근데 제가 직전에 딱 경주를 보는 순간 아직은 조금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런 느낌은 들었지만 만만히 볼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참 좋은 친구라는 마필가 장산 포이즌인데 이 뒤의 마필의 능력과 여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3번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여건입니다. 왜냐면 직전에도 1번 장산 포이즌이 3번을 좀 이기긴 했습니다만 걸음에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3번이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정리를 해보면 10번은 기본 일축으로 8번, 그리고 3번, 9번, 1번 현장에서 주력 방어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차피 인기 마필인 거 맞고요. 9번 빼고 다 인기 마필인데 저는 우선순위는 10번 중에 8번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주가 3복 공략이 정말 매력이 있죠. 왜냐면 이제 8번도 추임마이기 때문에 10번, 8번을 기본 1축으로 갔을 때는 이거 정말로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3번, 1번, 9번밖에 없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다양하게 승식의 그런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승식보다 오히려 3복승식에 오히려 또 쉬운 경주가 있습니다. 자, 이 10경주, 그러니까 11경주가 그런 경주 중에 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송 이만 마치겠고요. 제가 이 감기가 걸린 게 아닙니다. 감기 걸린 게 아닌데 이게 좀 늦은 시간이고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오늘 뭐 현장에 상도하다 보니까는 목이 많이 잠겼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이 좀 잠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를 때는 질렀고요. 목 상태가 좀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호 경마 소울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오늘은 엄청나게 정말 큰 배당을 노리시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잔잔한 흐름 속에서 인기 마필을 정말 쏙쏙 평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저배당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오늘이 정말 기회가 아닐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좀 더 집중해서 현장에서 역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 1호 경마에 한번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고의 한번 성과를 저 또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났네요. 2024년도 갑진년 새해 첫 주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해 정말 대박나는 한 해 그리고 많은 복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역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